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T형보 공칭 강도 mn 값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 보에 해당을 하죠. 첫 번째는 단근보 어떻게 구할 건지, 두 번째는 철근이 인장압축 둘 다 있는 복근보를 다뤘었고요. 이번에 세 번째 T형보인데 그럼 먼저 T형보가 도대체 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콘크리트를 어떻게 타설하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앞면이라고 적어 온 거, 그러니까 즉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뭐냐면요, 건물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을 앞쪽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일단 기둥을 먼저 타설을 합니다. 여기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있는 게 기둥인데, 일단 기둥을 올린 다음에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다 굳으면은 보와 슬라브를 한 번에 타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기둥은 홀로 이렇게 굳을 때까지 해놓고요, 보를 해요. 그 다음에 굳은 뒤에 슬라브를 하는 게 아니라 보와 슬라브를 이렇게 한 번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 번에 부어서 굳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원래 보라고 익숙하게 부르던 애랑 바닥판 일부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T형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랑 슬라브를 같이 타설, 같이 굳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 그래서 요 T형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우리가 요거를 공칭 강도 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주제는 요렇게 이제 생긴 T형보의 공칭 강도 mn 값을 구해야 하는데, 그 전에 좀 설정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제가 적어온 유효폭인데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단면인지를 우리가 설정해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좋아. 그 보와 슬라브를 같이 이제 타설을 하니까 T형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몸통 부분은 여기면 되죠. 그러니까 T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몸통 부분은 그냥 보 부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길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효폭 B이고요. 여기다 이제 제가 T형보 그려온 거를 보면은 요 B 있죠? 요 T형보의 이 날개 부분,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그러니까 몇으로 설정을 해야 하냐라는 거를 이번 슬라이드에서 좀 다룰 겁니다. 참고로 이제 정확히는 두 개를 다룰 거고요. 하나는 T형보, 하나는 반 T형보의 이제 유효폭을 정할 거예요. 근데 이 반 T형보는 뭐냐면은 이렇게 기둥을 짓고 위에 보 올리고 그 다음 슬라브를 올리게 되면은 이 중간 부분 있죠. 요런 가운데 있는 부분은 T형보가 맞는데요. 이 끝에 부분 있잖아요. 끝에 부분은 요 T자 하나가 날라간 이 반 T형입니다. 이렇게 T형이 있을 때 얘는 중간 부분이고, 끝에 부분은 요 한쪽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반 T형보 형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 끝부분, 그리고 여기도 끝부분이 이런 반 T형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 끝단에 있는 반 T형보와 일반적 이제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T형보의 유효폭은 어떻게 되냐? 결과를 먼저 좀 적고 알려드릴게요. T형보의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 T형보 경우에도 먼저 결과를 적고 가면은 얘도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작은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되게 복잡하게 조건들이 적혀 있죠. 이 문자들이 뭔지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효폭을 결정을 할 때는 총 문자가 지금 보니까 4개가 쓰이죠. 하나는 요 BW라고 적혀 있는 거, 그 다음에 TF라고 적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SW라고 적혀 있는 거, 그 다음에 LN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 4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BW는 뭐냐면 외부의 폭입니다.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W가 외부라는 뜻이고요. B는 우리가 보통 폭을 의미할 때 쓰죠. 제가 이게 발음을 모르는데 뭐였죠? 요런 느낌의 이제 폭이라는 영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정확히 철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B로 시작하는 폭이란 뜻의 영어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폭인데 외부가 뭐냐면요. 여기에 일단 제가 대충이라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료역학 시간에 I자형 보, 그리고 T자형 보, 요런 거 이제 많이 배웠죠. 자, 이때 요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외부라고 불러줍니다.
저도 왜 이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 중간 부분, 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말고 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은 우리가 플랜지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런 단면에서 이제 뭐 중간 부분에 있는 애들을 외부,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플랜지라고 불러준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이제 암기를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알아둡시다. 첫 번째 쓰는 용어인 BW는요, 외부의 폭이라는 뜻이고요. 참고로 여기도 BW라고 하고 여기도 BW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호인 이 TF는요, 플랜지의 두께를 의미하고요. 표시를 해보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두께니까 이제 thickness를 쓰는 것 같고요. F는 플랜지입니다. 그러니까 플랜지의 두께고, 이 부분의 두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슬라브의 두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라브가 이 T형 보에서 이 튀어나온 부분의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슬라브의 두께인 동시에 이 플랜지의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이 TF는 플랜지의 두께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세 번째, 이 SW는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SW라고 부르고 이제 외부 사이의 간격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동시에 얘도 우리가 이제 SW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요 보에 이제 B2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때 이 SW는요, 이 보를 기준 요 외부 끝부분에서 다음 보 외부 끝부분까지, 그게 이제 SW입니다. 자, 마지막 이 LN을 설명을 하려면요, LN은 일단 이 그림에는 표기가 안 되고 요 옆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 앞면 그림을 요 방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건물 그림을 다시 그렸다가 지우면은 뭐 아까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창문이 있고 요 방향에서 본 게 앞면이라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본 겁니다. 요 방향에서 본 기둥이 이거겠죠. 그 다음에 요 방향에서 이제 볼을 보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 위에 슬라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줄 있는 거 있죠. 이 줄이 이제 바닥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판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요 선과 이제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좀 더 입체적으로 한 번만 그려보면은 T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에 이제 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이렇게 아래로 있을 겁니다. 그때 요 방향에서 본 거예요. 요 방향에서 보면은 요 슬라브 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이 여기고요. 그리고 요 T형부의 이 옆면이 그려진 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둥 옆면이 요렇게 그려진,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때 우리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면 이 LN이 뭐냐면요, 옆에서 봤을 때 요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가 이제 LN입니다. 그 얘는 한글말로 간단한 명칭이 있는데 경간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거랑도 거의 흡사한 의미로 써요. 우리 이렇게 단순보 있죠. 단순보 있고 보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표기하잖아요. 이 L입니다. 그러니까 보를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루던 보의 길이 있죠. 그 보의 길이가 바로 여기다 쓰는 이 LN입니다. T형 보에 있는 이 유효폭은 어떻게 결정하냐? BW 값이 주어질 거예요. 외부의 폭이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랜지 두께가 주어질 텐데 그거의 8배 한 다음에 2배를 하고 더한 값과 외부 폭에다가 이 외부 사이의 간격 있죠? 얘도 이제 숫자가 다 주어집니다. 여기에 2분의 1 곱하기 2를 더한 값, 그 다음에 경간을 구해서 나누기 4를 한 값 중에서 작은 값이 유효폭 B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이 얘도 두께의 6배에다가 BW 더한 거, 그 다음 SW 2분의 1에 BW 더한 거, 12분의 1 LN에 BW 더한 거 중에 작은 값이 반T형보의 B 값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왜 굳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냐, 얘 그냥 16TF잖아요 얘도 그냥 SW고요. 근데 왜 이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반T형보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8TF 있죠. 그러니까 이 8TF가 요 한쪽 길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BW 더하기 이 8TF가, 자, 여기에 8TF 한 거 더하고 여기에 이제 8TF 한 거 더하고 여기가 이제 BW니까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잡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왜 6TF 홀로 썼냐? 얘는 이 얘기죠. 좀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BW 여기 있고 여기를 이제 6TF로 잡아라. 그래서 6TF 하나만 더하고 얘는 8TF 두 개를 더하라 라는 의미였고요. 그 아래 있는 얘도 한 번만 볼까요? 이 2분의 1 SW 곱하기 굳이 2를 보여준 건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SW고
돌출부가 2개니까 여기도 2분의 1 SW를 해줘라. 그래서 이게 2개인, 그러니까 2개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그에 반해 반 T형보는 2분의 1 SW 똑같이 써라. 근데 얘는 돌출부가 하나니까 그냥 2분의 1 SW 한 번만 하고 거기다 외부폭 BW를 더해줘라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요, 왜 이제 식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 그러니까 왜 굳이 식을 요렇게 해서 유효폭을 정하냐라는 건요, 한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응력을 등분포로 맞추기 위한 폭입니다. 보가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 보를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단면이 나오면은 이 단면에는 응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힘을 받고 있었다면. 이제 보통 요 응력을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 해가지고 재료역학 시간엔 배웠어요. 지금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 면에서 본 단면이 지금 요 그림인 거죠. 그럼 이 그림에 요 보 단면들이 전부 다 응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응력을 구해보면요, 보통 이 외부 쪽에서 응력이 높고요, 플랜지 부분 있죠? 이 슬라브 부분에서는 응력이 낮아요. 그 다음에 다시 외부 쪽에서 응력이 높아지고 이 플랜지 부분 쪽에서 응력이 낮아집니다. 왜 그런지 이제 재료역학으로 설명은 되는데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좀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암튼 응력이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이 들쭉날쭉한 응력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충력을 구해서 충력에서 mn 값을 구해야 하잖아요. 이 들쭉날쭉한 응력은 충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되죠, 응력을. 근데 그 적분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야, 이 들쭉날쭉한 응력을 모두 다 이제 똑같은 응력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은 폭을 얼마로 잡으면 될까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오면은 외부 쪽은 응력이 높아서 5고요. 그 다음 뭐 플랜지 쪽은 1, 그 다음 외부 쪽 다시 5, 그 다음 플랜지 쪽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들쭉날쭉한 응력인데 나는 충력을 좀 구하기 쉽게 하려고 응력이 2인 상태로 가정을 하고 싶어요. 큰 폭까지 잡았을 때 응력이 5 더하기 1 해가지고 6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들쭉날쭉한 거 말고 응력이 2인 상태에서 폭을 얼마로 잡으면은 이 들쭉날쭉한 응력과 똑같이 맞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단순히 계산하면 3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을 산출을 해낸 겁니다. 이 전체 단면의 들쭉날쭉한 응력을 등분포, 그러니까 딱 똑같은 크기, 사람들은 0.85 FCK로 정했습니다. 0.85 FCK라는 동일한 응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폭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라고 해서 구한 게 요 세 가지 중 작은 값,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작은 값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들쭉날쭉한 응력을 등분포로 맞추기 위한 계산을 하다가 나온 값이라는 것만 뭐 알아주시면 되고, 저도 이해도가 많이 깊은 편이 아니어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요약을 해보면은 T형보는요, 보랑 슬러브를 한 번에 타설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자주 나오는 보다. 자, 근데 T형보인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T형보로 볼 거냐? 그러니까 여기 중간 부분은 알겠으나 도대체 이렇게 잡을 거냐? 아니면 좀 더 넓게 T형보를 잡아야 하냐? 그러니까 돌출된 부분을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T형보라면 이 셋 중에 작은 값을 돌출부의 길이 유효폭으로 해라. 반 T형보라면은 이 세 가지 중 작은 값을 요 돌출부인 유효폭 길이로 해라 라고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넘겨가지고 이거 실제로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보의 단면이 있는데 경간이 L은 20m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T형보와 반 T형보 유효폭을 결정해라. 그러니까 T형보라면은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반 T형보는 요 사이드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T형보는 이 세 가지 중 작은 값을 하라고 했죠. BW 더하기 2 곱하기 8TF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요, BW 200이고요. 16 곱하기 TF는 150이죠. 2600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W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SW였죠. 자, 그러면 BW는 이제 200mm죠. 여기 이제 외부의 폭,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2 곱하기 2분의 SW니까 그냥 SW, 요 외부 사이의 길이니까 600을 말하는 거죠. 얘는 800mm가 나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4분의 1 ln이었는데 ln이 보니까 20m였어요. 그러니까 요 옆면에서 봤을 때 보의 길이가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 기둥이 뭐 요렇게 있겠죠?
자, 요 기둥에서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였다는 겁니다. 자, 4분의 1 ln은 뭐 5m고요. 그럼 얘는 5000mm겠죠. 가장 작은 값은 800mm입니다. T형보의 유효폭 B는요 800mm로 해주시면 돼요. 뭐 실제 그림의 표기를 해보면은 여기가 외부가 이제 200mm였잖아요. 그 다음에 폭이 800mm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m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T형 보를 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공칭 흰 강도, 그러니까 단면 크기를 요렇게 해서 공칭 강도를 구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반 T형 보. 얘의 첫 번째는요 BW 더하기 6TF였습니다. 자, BW 외부의 폭은 200이고요. 더하기 6 곱하기 TF는 150이었죠. 얘는 1100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BW 더하기 2분의 1 SW였죠. 두 번째 조건은. 자, BW 200이고요. 더하기 2분의 1 외부 사이의 길이는 600입니다. 얘는 500mm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BW 더하기 12분의 1 LN이었어요. 자, LN이 20m니까 얘가 뭐 한 1666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1866mm고 일단 되게 크고 가장 작은 값은 500mm겠죠. 그래서 반 T형보의 유효폭 길이는 500mm고요. 얘도 그림에 한번 표기를 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200mm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제 300을 가고 여기가 이제 200. 그래서 최종 길이 여기가 500m인 요 단면의 공칭 강도를 분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SW600을 굉장히 작게 잡아서 가져온 값이에요. 뭐 실제로는 이렇게 잡지는 않고요. 보통은 SW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값은 아니지만 뭐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유효폭 결정하는 거 실제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가져온 예시고요. 이번 강의는 뭐 T형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진 않고 단면 크기를 도대체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거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T형보 공칭 강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